한동훈 대표를 자기 그 참모 취급을 하겠다. 대통령 부인한테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 얘기하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됩니다. 네, 정치 막전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건 독대였는데 사실 어제 만남은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3명이 만난 거였고, 면담 시간도 4시 30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오찬이나 만찬을 한 것도 아니고 차담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원형 테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에 대통령이 앉고 그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마주 앉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면담 형식을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잡은 이유, 이런 구도 이런 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간 파일을 들고 갔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예. 네. 그게 혹시 레드카드 아니었을까요? 당신에게 내가 레드카드를 준다, 이런 의미요? 뭐 그런 상징성 같은 걸 좀 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여러 언론 매체,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서 친한동훈계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건 빈손회담이었다. 그런 분석이 많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기자들한테 취재하는 기자들이 따로 내용이 뭐 있냐 물어보면 좀 빈손회담이라고 비판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주문할 정도로 아주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분위기 좋았다. 네. 이거 이런저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양쪽 설명이 엇갈리는 네. 뭐 이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그럴까요? 다음 질문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자리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네. 배석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한자예요. 배라는 게 모실 배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재판부 법원에서 그 가운데 부장판사가 앉고 좌배석 우배석 할 때 이제 그런 배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는데 지휘관이 가운데 앉고 자기 참모들을 옆에다 배석을 시킵니다. 네. 근데 어제 자리 배치를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사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없어요, 사진에. 한동훈 대표 뒤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가려서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그럼 한동훈 대표를 자기 그 참모 취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검사가 피의자하고 옆에 변호인 앉혀놓고 막 이렇게 취조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약간 화난 표정이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니까. 그렇죠. 이제 검사님이 피의자한테 똑바로 다 자백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일부러 자리 배치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하여튼 그걸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은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쓴소리를 듣고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반대로 네. 막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야단을 치는 듯한 그런 사진을 내보냈던 것 그 자체가 네. 용산 대통령실 쪽의 어떤 정무 감각 참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한동훈 대표랑 만난 게 4시 반이었고 한 80분 정도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서 따로 또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만 부른 거는 아니고, 네.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날 잠깐 오라고 했다. 또 만찬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은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고, 네. 뭐 잠깐 오라고 해서 뭐 가서 잠깐 뭐 얘기를 나누고 왔다.
크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다음 날 부른 것도 아니고 즉시 차담 직후에 부른 거. 화가 가라앉기 전에. 그런데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내용을 전하진 않았어요.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네. 뭐 며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좀 슬슬 흘러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직후에 브리핑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당에서도 당직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하지 않고 박정아 비서실장을 시켜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대통령실에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왜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안 했을까요? 불만스러운 거죠. 뭐 박정아 의원이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기자들이 네. 아니 대표와의 브리핑 안 하냐 그랬더니 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언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아, 그렇게 대답했군요. 사실은 이제 다른 당직자들이 다 대표가 브리핑한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돼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할 정도였죠. 그런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일부러 뒤로 숨은 것 같고요.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표정 관리에 자신이 아하. 없었을 것이다. 네. 아무리 이 한동훈 대표가 아주 냉철한 사람이지만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얼굴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아침 가지 일정도 추정. 취소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습니다. 네. 뭔가 지금 상당히 좀 열을 받아 있거나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죠. 네. 나 화났다. 이 얘기를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한테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빨간색 파일로 레드 카드를 전달하고 그렇죠. 갔다 와서도 불쾌했다라는 면을 전달하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크게 뭐 나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회담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요구안을 내놨었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해달라.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적인 협조를 해달라. 이 3가지는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박정아 비서실장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브리핑을 안 했기 때문에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거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많은 네. 변명을 했더라고요. 변명을. 예,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 아니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동안 다 정리했지. 내가 정리 안 한 적 있느냐. 한동훈 대표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정진석 실장이나 그 정무수석한테 네. 얘기해 주면 내가 판단해 보고 바로바로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집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네. 활동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두고 봐라 안 할 거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덧붙이기까지 했고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네. 이 답변을 묘하게 했더라고요. 이건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검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을 비켜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 뭐 일단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특검은 할 생각이 없다. 네. 이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또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아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엔 좀 뭐 얘기를 했지만 나는 잘랐는데 내 그 집사람 입장에서는
또 좀 달랠 필요가 있었으니까 선거를 좀 좋게 치르려고 좀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변명이죠. 네. 또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동훈 네. 대표가.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그건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니 이건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그렇군요. 지난 8월 달인가는 이건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시 무슨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꺼내면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설명이 아니고 이게 난 전혀 아무 문제 없다. 야 한동훈 당신 왜 이래? 뭐 이제 거의 막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네. 오늘 아침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대통령은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이달 말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이거였는데 브리핑에서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은 더 뒤로 후퇴했다라고 했고요.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여러 가지 것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이런 것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말은 현재 자제하고 있다고, 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분간 계속 자제는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또 제2부속실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2부속실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 배석했던 정진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11월 정도면 아마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동을 거는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김건희 여사 눈치를 매우 심하게 보고 있는 이런 증거 아닌가. 뭘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민심이 중요합니다. 민심의 분노가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 이후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든가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씩 카드를 꺼내가면서 좀 민심을 누구로 뚫려 보려고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4.1%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상으로는 역대 최저치였고, 어쨌든 이 여론조사 굉장히 안 좋은 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게 여론조사 분석 결과로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싸우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싸우는 거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성환용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자제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나 공개 활동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가설인데, 하나는 애초에 그런 염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아닌가. 네. 특히 이런 이제 공적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거기다 또 명품백 받은 거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죠. 또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죠. 네.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 부인한테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기억을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네. 잊어버리는 네. 이런 약간 증세가 있는 것 아닌가. 기억상실증? 예, 그런 거죠. 아니 왜냐하면 대선 전에 학력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기억하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아내의 역할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랬죠.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무슨 마포대교에 가서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때 한 말을 김건희 여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가설을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텐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저렇게까지 못할 텐데 네. 그걸 좀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 아닌가. 아무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네.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외 활동을 계속 자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시킬 수 있는 차원이 일은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또 제2부속실까지 설치를 하면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실장을 들들 볶아서 네. 다시 대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사실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만 들어봐도 굉장히 이제 빈손회담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았고 또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25분 늦었는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를 바깥에다가 25분 동안 세워놓더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분석해 주신 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다. 태도 변화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좀 뭐랄까 많이 내서 실제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됩니다. 네. 일단 세 번째 특검법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어요. 또 지금 국회 국정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의결을 하더라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11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재의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는 아마 11월 넘어가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10월 달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죠. 네. 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장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민심의 반응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 저는 우선 아까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제2부속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 네. 뭐 실장은 누구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인가요? 임기 반환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뒤로 기자회견을 아마 할 거고요. 그때까지 민심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뭐 대통령 부인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하고 내가 좀 잘 단속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뭐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다고 민심이 가라앉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잘 설득해서 어디론가 보내는 방안. 네. 자, 이게 이제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총선 전에 여권에서는 충남 예산에 수덕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수덕사 안에 비구니 스님들만 이렇게 참선을 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그리 보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혼났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오공청산 할 때 백담사로 갔듯이 뭔가 좀 가서 깊은 산속 또는 뭐 절 이런 데 가서 수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국리들을 여권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다고 가라앉을까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것도 아주 대폭 양보해서 뭐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안을 마련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달라. 좀 합리적인 특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매우 불행한 장면이 벌어지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여론이 되돌아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도 만약에 재표결에 닥쳤을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지난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 4표 이상 네. 이탈했거든요. 뭐 이번에도 민주당의 그 특검 법안은 위헌적인 것이니까 절대로 이건 찬성할 수 없다라고 아마 당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이탈표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늘어날 거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브리핑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을 아예 청구를 안 했다더라. 그러면서 거짓말 브리핑이다.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재항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1일에 법사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지금 현재 수사지휘권이 이제 배제돼 있는데 만약에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지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항고를 하더라도 재수사 가능성이 검찰 내부에서 어차피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본인이 지휘하겠다라고 얘기한 의도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피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 모면령이죠. 뭐 그렇군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네. 이게 아까 재항고라고 하셨는데 재항고는 아니고 그냥 항고예요. 항고 다음에 안 되면 재항고죠. 그렇습니다. 네. 항고는 서울 고검에서 다루게 돼 있는데 네. 이 고검에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없고. 그래서 재기 수사 명령이라는 걸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서울 고검에서 이 사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보기에도 이거는 기소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하도록 지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또 다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져요. 그렇군요. 예, 이게 아주 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를 뭐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아주 그 처분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어서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네. 뭐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모순되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탄핵 소추를 당하면 안 되죠. 또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담당 부장 검사들이 탄핵 소추되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탄핵 소추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항고 사건 수사 지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시간 끌기용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전술이죠. 전술. 네, 전략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상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좀 절망스럽습니다. 전 문득 중국의 루쉰이라는 작가의 아큐정전이라고 있어요. 네. 아큐라고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기가 정신승리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맞아 놓고 나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니까 내가 아들뻘 되는 녀석들하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제 자위를 하고 네. 나는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이게 정신승리법인데 네. 한동훈 대표 아까 빨간 파일을 제가 레드 카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이 겉모습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두들겨 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하죠. 이 국민을 대신해서 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속으로 정신승리법을 구가한 것 아닌가. 나는 대통령이고 동훈이는 여당 대표고 내가 동훈이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정신승리법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아큐가 정신승리법을 국가하다 마지막에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식의 정신승리법만 계속 사용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제발 좀 현실을 인정하고 좀 돌아왔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